야, 손흥민이 완벽하게 만들어준 건데 이걸 못 넣네. 존슨 왔다. 야! 와, 베르너 이거. 야, 베르너 발 진짜 세모인가요? 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러 감독 부임 이후 최악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풀럼의 크레이븐 코티지로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 지난주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정말 멋진 경기, 또 4위 싸움, 승점 6점 차리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정말 분위기도 좋았잖아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풀럼 원정도 기대들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풀럼이 최근에 경기 내용이 좋고 성과도 잘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원정길이었겠지만 풀럼 원정에서 토트넘이 지금까지 7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리그 39경기 연속 득점, 이런 대기록들을 갖고 지금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풀럼 원정에서 솔직히 이렇게 부진할 거란 예상들을 많이 못했을 텐데 결정적으로 풀럼이 준비를 너무도 잘했고요. 토트넘이 늘 같은 패턴, 같은 조합, 같은 흐름으로 경기 운영을 한다는 것이 노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준비를 잘 해왔을 때는 경기가 굉장히 말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합이었고 무엇보다 반더벤이 얼마나 토트넘의 중요한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된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더벤이 부상 때문에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되면서 이번 겨울에 데리고 온 이 드라구신 선수를 처음으로 선발 데뷔전을 시켰습니다. 드라구신이 센터백 두 자리에서 왼쪽으로 나와서 이제 반더벤의 빈자리를 그대로 메웠는데 요 두 선수의 갭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스피드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극복이 쉽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 친구가 포지셔닝이 엉망이에요. 로메로가 뒤를 처리해줘야 되는 상황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공이 가는 곳으로 너무 본인의 몸이 쏠리다 보니까 우도기 쪽에 상대가 공격 들어올 때 그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서 그 뒷공간을 내버려두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루마니안 다이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선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물론 아직 어리고 처음 선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토트넘이라는 팀은 센터백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양쪽 풀백들 다 올려버리고 두 명의 센터백을 가지고 빌드업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적응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날 전반전도 보면 메디슨을 3선 밑에까지 내려서 이것도 상당히 좀 특이했어요. 기존처럼 사르나 비수마 중에 비수마가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형태가 아니라 메디슨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빌드업을 볼을 뿌려주는 역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경기가 풀리질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풀럼이 토트넘의 빌드업 방식을 잘 꿰차고 나와서 상당히 공격적인 전방 압박을 했고 그게 먹혔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드라구신 선수가 그 압박을 풀어나오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최후방에서 미드필드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본인의 포지셔닝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결함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더벤의 부상이 지금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반더벤이 없는 상황이 길면 길수록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다 떠나서 풀럼이 너무도 잘했습니다. 특히 풀럼의 이날 왼쪽 수비를 맡았던 이 로빈슨 선수. 와, 로빈슨이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어요. 페드로 포로 거의 존재감 없었고요. 클루셉스키도 볼을 많이 잡고 전진을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막혔고 사실 클루셉스키는 측면 쪽에서 본인이 마무리 짓는 스타일이 아니라 반대쪽이든 물론 볼이 뜨긴 끕니다만 본인이 어느 정도 전진을 해서 컷백이 됐든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 내주든 이런 식으로 연계를 잘하는 선수인데 그 부분들이 전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로빈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 앞에 풀럼 축구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팔리냐가 카드도 많이 받고 거칠고 하지만 이날은 정말 비수마하고 사르 두 명을 팔리냐가 물론 루키시도 도움 줬지만 팔리냐 선수가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선을 거쳐서 2선을 거쳐서 중앙을 통해서 나오는 공격 진행이 토트넘이 거의 실종이 돼버렸고 여기에서 막히다 보니까 사이드로 많이 볼을 내줬는데 측면에서도 1대1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완전히 봉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주어지질 않았고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그 제한된 기회에서도
뭐 득점에 가까운 찬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뭐 없진 않았습니다만 공격수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자체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풀럼이 정말 경기 운영을 잘했고 준비를 잘 해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토트넘이 잘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볼을 탈취한 이후에 공격으로 넘어가는 템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날 최근에 오늘 포함해서 최근 7경기 7골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질 출신의 2001년생 공격수 무니즈 선수의 멀티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워비, 또 이제 페레이라, 또 윌리안, 이런 정말 프리미어리그 잔뼈가 굵은 요 이선 라인의 공격 지원 너무 좋았기 때문에 풀럼이 이날만큼은 정말 토트넘 이상의, 토트넘을 능가하는 그런 경기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토트넘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토트넘은 이 스코어보다도 훨씬 많은 실점을 아마도 내줬을 겁니다. 후반 16분 만에 3대 0이 돼버렸어요. 그 뒤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특히 그 존슨이 놓친 찬스 같은 경우에는 존슨이 어차피 옵사이드 위치였기 때문에 손흥민이 정말 기가 막히게 뻗었던 하겠습니다만, 그 뒤에 있었던 베르너의 그 헛발질은 시간상 만약에 그때 골이 들어가서 2골 차가 됐다면은 정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 저희 입중계 하면서 그 저희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존슨 빼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했거든요. 존슨이 이날 왼쪽으로 나왔거든요. 이 친구가 계속 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른쪽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간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왼쪽은 상대적으로 약하단 말이죠. 근데 쿨루셉스키를 오른쪽에 받고 손흥민을 톱으로 올린 상황에서 존슨을 왼쪽에 썼는데 왼쪽에서 진짜 부진했고요.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약간 그래도 이동을 하면서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그리고 본인이 볼을 받아주러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전반전에 그 부진의 정도가 굉장히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존슨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프타임 때 혹은 후반 초반에 좀 빨리 교체를 하길 바랬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교체 타이밍을 일단 놓쳤고 스코어가 벌어지면서 교체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도 존슨 선수를 상당히 오랜 시간 한 80분 정도 뛰었죠. 그렇게 경기장에 남겨놓으면서 공격 쪽에서 맥이 끊기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그 드라구신 얘기도 했고 뭐 존슨 얘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부진했어요. 특히 비수마 선수 같은 경우에도 비수마의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저는 팔리냐한테 그렇게 잡아먹힐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비수마가 일단 뒤에서 오는 볼을 받아주는 역할도 못 해주고, 그게 안 되니까는 비스마를 통해서 나가는 과정 자체가 생략이 되다 보니까 토트넘의 어떤 허리가 끊어지는 그런 경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중원을 완전히 잡아먹히면서 어려움이 좀 가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고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 한 80분 좀 넘게 뛰고 나갔죠. 좀 되게 애매한 타이밍에 빼서 어떻게든 골을 좀 넣는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빼고 그 로셀소를 투입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 결국에는 골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정말 너무도 뼈아픈 것이 기껏 에스턴 빌라를 잡아가지고 지금 한 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승점 2점 차로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오늘 이겼다면 승점을 역전을 하면서 경기수 같은 상황에서 4위권에 다시 재진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2점 차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 그냥 가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지난 경기 이긴 것이 이번 라운드 뭐 웨스트햄 상대로 아스톤 빌라가 어떤 결과가 얻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어드밴테이지를 잃어버린 셈이 됐고, 그리고 무려 3골 차로 지게 되면서 아스톤 빌라를 앞섰던 골득실 역시 다시 뒤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6위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승부차가 좀 여유가 있지만 4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경기 끝나고 나서 지난 경기 그렇게 잘해놓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경기를 해서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인터뷰를 했던데 너무 또 좀 충격적이. 사실 반더벤 하나 빠졌을 뿐이고 거의 모든 것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기력이 이렇게 좀 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반더벤의 팀 내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경기였다. 특히 수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빌드업, 최후방에서 그 압박을 풀어 나오는 과정 자체가 풀럼이 준비를 잘했다고 합니다만 반더벤이 있었다면 조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조합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늘 너무도 힘든 경기를 했고, 그러면서 아주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기록 풀럼 원정 연승 행진도
어제 끝이 났고요. 그리고 리그에서 계속해서 정말 40경기 가깝게 매일 경기 골을 넣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엔지볼이 지금 성적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공격 축구라는 색채를 빠르게 팀에 입히고 성과를 내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좀 무너지는 그런 경기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0대3 패배는 너무도 뼈아프고요. 일단 A매치 주간입니다. A매치 주간 끝나고 나서 한국 시간으로 3월 31일 0시에 루튼전이 있어요. 이거 만약에 여기서 승점 승률 못 따면은 제가 볼 때 4위 물 건너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 원정이 있고 4월달 일정 장난 아닙니다. 노팅엄, 그 다음에 뉴캐슬,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3연전입니다. 지금 우승 경쟁하고 있는 세 팀을 4월 20일, 4월 27일, 5월 4일 이렇게 연달아 만나는데 그 전에 가급적이면 모든 승점을 다 휩쓸어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이렇게 좀 놓쳐버리면서 토트넘 4위 자리가 위험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 공격 포인트 행진도 이렇게 좀 일단 멈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안타까운 경기였고요. 정말 토트넘이 뭐 운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뭐 실수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순수 경기력으로 완전히 발려버린 경기여서 보는 내내 굉장히 충격적인 시합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이런 패배 끝에 A매치를 좀 갔다 오니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고민거리가 좀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 플랜 B가 없는 토트넘 축구의 한계라면 한계인데, 물론 그런 한계들을 계속해서 극복을 해왔던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만, 좀 더 다양한 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좀 결론에 도달을 했던 경기였고요. 좀 밤새서 경기 봤는데 참 힘드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